집을 20년 보유했습니다. 취득가액은 5억 원이었고 지금 시세는 20억 원입니다. 양도 차익이 15억 원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약 2천만 원 수준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폐지되면 세금이 약 5억 원 이상으로 뜁니다. 같은 집, 같은 사람, 같은 거래인데 세금이 25배 차이가 납니다. 지금 정치권에서 이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대통령도 직접 발언했습니다. 오늘 이 논란을 세법과 수학으로 정밀하게 분석하겠습니다. 먼저 장기 보유 특별 공제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란 부동산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 양도 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세금 감면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95조에 근거합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곱하기 세율 마이너스 누진공제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은 양도차익 곱하기 공제율입니다. 공제율이 클수록 세금이 줄어듭니다. 공제율 구조를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두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첫째, 일반 부동산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보유기간 3년 이상부터 적용됩니다. 3년 연 2%씩 최대 15년까지 적용합니다. 최대 공제율은 30%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일반 공제율은 보유연수 곱하기 2% 최대 30%입니다. 둘째,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최종 공제율은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최대 80%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보유기간 공제연 4%씩 최대 40% 10년 이상 보유 시, 거주기간 공제연 4%씩 최대 40% 10년 이상 거주 시, 합산 최대 80%.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1주택 공제율은 보유연수 곱하기 4% 더하기 거주연수 곱하기 4%입니다. 단, 보유기간 공제 최대 40%, 거주기간 공제 최대 40%, 합산 최대 80%. 적용 조건을 확인하겠습니다.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 하나여 4%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2%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일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따라서 장특공 논의의 실질적인 영향 대상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 1주택자입니다. 실제 세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1 10년 보유, 10년 거주한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사례입니다. 취득가액 20억 원, 양도가액 40억 원, 양도차익 20억 원. 고가주택 과세 방식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고가주택 과세 방식에 따라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억 원 곱하기 20억 원 마이너스 12억 원 나누기 20억 원으로 4억 원입니다. 즉 실제 차익은 10억 원이지만 세법상 과세 계산은 4억 원을 기준으로 시작됩니다. 취득가액 20억, 양도가액 40억인 경우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양도차익은 40억 마이너스 20억은 20억 원입니다. 과세 대상 양도차익은 20억 곱하기 40억 마이너스 12억 나누기 40억은 20억 곱하기 0.7로 14억 원입니다. 10년 보유 10년 거주 시 공제율 40%, 40%, 80%. 장기 보유 특별 공제액 14억, 80%, 11억 2천만 원. 과세 표준은 14억 마이너스 11억 2천만으로 2억 8천만 원입니다. 세금 계산 기본 공제 250만 원 제외 후 2억 8천만 원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약 9,400만 원 수준. 이것이 현행 세금입니다. 장특공제가 사라진다고 가정하면 납부액은 3억 9,922만 원으로 뛰어 현행보다 3억 원 이상, 약 4.2배 불어납니다. 수식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특공 폐지 시 과세 표준 14억 원 공제 없음. 14억 원에 대한 누진세율 적용. 1억 이하 6%, 1억 5억 15%, 5억 8억 8천만 24%, 8억 8천만 14억 35%. 계산 결과 약 3억 9천만 원 4억 원 수준. 현행 9,400만 원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합니다. 왜 이렇게 세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할까요? 여기서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결집효과 또는 번칭 이펙트입니다.
결집 효과란 여러 해에 걸쳐 축적된 소득이 특정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될 때 누진 세율로 인해 과도한 세금이 부과되는 현상입니다. 수식으로 보겠습니다. 20년간 매년 7,500만 원씩 부동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연간 소득으로 보면 7,500만 원입니다. 이 경우 적용 세율은 약 24%에서 35% 구간입니다. 그런데 20년치 이익이 양도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되면 과세 표준이 15억 원이 됩니다. 이 경우 최고 세율 45% 구간이 적용됩니다. 20년에 걸쳐 발생한 이익인데 한 해의 이익으로 간주되어 최고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결집 효과입니다. 퇴직소득 분류과세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세법은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습니다. 별도로 분류과세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평생의 노동에서 발생한 소득이 퇴직 시점에 한꺼번에 실현됩니다. 이것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면 최고세율이 적용되어 납세자가 징벌적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수식을 보겠습니다.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퇴직소득 나누기 근속연수 12입니다. 즉 퇴직소득을 근속연수로 나누어 연간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그 다음 세율을 적용하고 다시 근속연수를 곱합니다. 이것이 연분연승법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같은 논리입니다. 오랜 기간 보유한 자산의 이익을 한꺼번에 과세하지 않도록 보정해주는 장치입니다. 인플레이션 효과도 분석해야 합니다. 20년 전 5억 원에 산 집이 지금 20억 원이 됐습니다. 양도 차익이 15억 원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이익은 얼마일까요? 지난 20년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보겠습니다. 연평균 물가 상승률 약 2.5%를 가정합니다. 20년 후 실질 가치는 5억 곱하기 1 플러스 0.025의 20제곱으로 5억 곱하기 1.639로 약 8억 2천만 원입니다. 명목 양도 차익은 20억 마이너스 5억으로 15억 원입니다. 실질 양도 차익은 20억 마이너스 8억 2천만으로 약 11억 8천만 원입니다. 명목 양도 차익 15억 원 중 약 3억 2천만 원은 물가 상승에 따른 명목 이익입니다. 실질적인 구매력 증가가 아닙니다. 이 명목 이익에까지 높은 세율을 적용하면 실질 원본이 잠식됩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는 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일부 보정하는 기능도 합니다. 현재 정치권의 논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 전면 재편 의사를 밝히면서 서울고가 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대폭 커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 대통령은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장특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면 매물 동결 같은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아닙니다. 보유기간 공제를 폐지하고 거주기간 공제만 유지합니다. 거주 2년 이상부터 16% 공제 적용, 최대 80%까지 확대합니다. 둘째 아닙니다. 장특공제를 폐지하되 1인당 평생 2억 원 한도의 세액공제로 대체하는 구조입니다. 두 안 모두 현행 최대 80% 공제에서 크게 후퇴하는 내용입니다. 매물잠김 현상을 수식으로 분석하겠습니다. 매물잠김이란 세금 부담이 커서 집주인이 매각을 포기하고 보유를 계속하는 현상입니다.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매각 결정 조건, 매각 후 순수익이 계속 보유 기대 수익보다 큰 경우입니다. 매각 후 순수익은 양도가액 마이너스 취득가액 마이너스 양도소득세입니다. 양도소득세가 올라가면 매각 후 순수익이 줄어듭니다. 줄어든 순수익이 계속 보유 기대 수익보다 낮아지면 집주인은 매각을 포기합니다. 이것이 매물잠김입니다. 공급이 줄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이 오릅니다.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는 양도세 급증으로 매물잠김이 발생하며 이는 공급 감소 및 집값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이 연쇄고리가 장기 보유 특별공제 폐지 반대론의 핵심 논리입니다. 해외 사례를 보겠습니다. 미국 사례입니다. 미국은 장기 자본이득에 대해 단기 자본이득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1년 이상 보유 자산의 양도 차익에는 0%, 15%, 20% 세율 중 하나를 적용합니다. 단기 자본이득은 일반 소득세율 최대 37%가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에 따른 세율 차등이 미국도 존재합니다. 영국 사례입니다. 영국은 1세대 1주택에 대해 전액 비과세입니다.
거주했던 집을 파는 경우 양도세가 없습니다. 독일 사례입니다. 독일은 10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해 비과세입니다. 세 나라 모두 장기 보유에 대한 세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찬반 양쪽의 논리를 수식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폐지 찬성론의 논리입니다.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집중된 세제 혜택을 조정해야 합니다. 근로소득과의 형평성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자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과 비교하면 부동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주장입니다. 수식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근로소득 실효세율 vs 양도소득 실효세율. 장특공 80% 적용 시 양도소득 실효세율이 훨씬 낮습니다. 폐지 반대론의 논리입니다. 결집 효과를 무시한 비교입니다. 근로소득은 매년 발생합니다. 양도 차익은 20에서 30년에 걸쳐 축적됩니다. 연간으로 환산하면 세부담이 오히려 비슷하거나 더 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보정 기능을 제거하면 실질 원본까지 과세하는 결과가 생깁니다. 현실적인 개편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시장에서는 공제율을 보유는 낮추고 거주는 높이는 실거주형 개편이 현실성 높은 시나리오로 거론됩니다. 보유 공제를 최대 20%연 2%로, 거주 공제를 최대 60%연 6%로 조정하면 10년 보유 10년 거주자는 현행과 동일하게 최대 80% 공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면 10년 보유 비거주자는 공제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됩니다. 이 방안의 수식을 보겠습니다. 현행 보유 공제는 보유 연수 곱하기 4% 최대 40%, 거주 공제는 거주 연수 곱하기 4% 최대 40%, 개편안 보유 공제는 보유 연수 곱하기 2% 최대 20%입니다. 거주 공제는 거주 연수 곱하기 6% 최대 60%입니다. 10년 보유 10년 거주 시 현행 40%, 40%, 80% 동일. 10년 보유 비거주 시 현행 40%, 개편안 20%. 실거주자는 보호하고 투자 목적 보유자는 혜택을 줄이는 방향입니다. 회계사 관점에서 이 논란의 핵심을 짚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세제의 예측 가능성입니다. 정부는 오래 보유하고 거주하면 세금을 깎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노후를 설계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도를 갑자기 바꾸면 정책 신뢰가 무너집니다. 납세자는 세법이 안정적이라는 믿음 위에서 의사결정을 합니다. 둘째, 세율 구조의 문제입니다. 한국 양도소득세 최고 세율은 45%입니다. 장특공 80% 적용 후에도 실효세율이 수천만 원 수준입니다. 장특공을 폐지하면 4억 원 수준으로 올라갑니다. 세금이 양도 차익의 30에서 40%를 차지합니다. 이것이 조세 정의인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셋째, 공급 측면의 문제입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은 공급 부족이 핵심 문제입니다. 세금을 올리면 기존 주택 보유자가 매각을 포기합니다. 공급이 줄어들면 집값이 더 오릅니다. 집값을 잡으려던 정책이 오히려 집값을 올리는 역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실용 체크리스트입니다. 집을 보유하고 있거나 매각을 고려 중이라면 지금 확인해야 할 5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지금 당장 계산해보세요. 공제율은 보유연수 곱하기 4% 더하기 거주연수 곱하기 4%입니다. 둘째, 12억 원 초과 여부를 확인하세요. 12억 원 이하는 비과세입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논란이 나와 무관할 수 있습니다. 셋째, 법안 진행 상황을 주시하세요. 현재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7월 세법 개정안에 포함될지 여부가 핵심 변수입니다. 넷째, 매각 타이밍을 전략적으로 고려하세요. 법안이 통과되기 전에 매각하면 현행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세금만이 아니라 시장 상황도 함께 고려하세요. 다섯째, 반드시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와 상담하세요. 개인별 상황에 따라 세금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혼자 판단하지 마세요. 오늘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는 단순한 세금 혜택이 아닙니다. 결집 효과를 보정하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하는 조세 정의의 장치입니다. 현행 1세대 1주택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수식은 이렇습니다. 공제율은 보유연수 곱하기 4% 더하기 거주연수 곱하기 4%, 최대 80%입니다. 이 공제가 폐지되면 세금이 4배 이상 늘어납니다. 약 9,400만 원이
약 4억 원으로 뛰어오릅니다. 폐지의 부작용은 매물 잠김과 공급 감소, 그리고 집값 상승입니다. 조세는 징벌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징벌적 과세보다 공급 확대가 전공법입니다. 7월 세법 개정안을 주시하세요. 이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